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괜찮으신지요? 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또 금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모시고 제대로 된 대비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자, 대책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좀 살아있는 쟁점 하나가 경제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아직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먼저 잠깐 토론하고 대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야당에 먼저 발언 기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 의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문제가 생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또 그 후에 대책도 제대로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현오석 부총리는 아주 망발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부터 따진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시각 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재현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대책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00억대까지 갈 수 있다.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불법으로 유출된 것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린 그 실적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과징금을 매긴다는데 1,000억대가 될 수도 없고요. 예. 이거는 유출을 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는가 하면 최수연 원장은 금융회사 편입니다. 국민 편에서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보다는 예. 금융회사 편에서 걱정을 하는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된다? 이번에 이 금융당국의 이 책임자들, 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현오석 부총리까지 사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청문회 싶습니다. 대상자를 해임시키면 뭐 청문회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요 얘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으로 갑시다. 이 얘기 가지고 뭐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태가 발생하면은 항시 금융당국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를 해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2차 피해가 없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예.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요 소나기니까 일단은 피해보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청문회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문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그럴 때에 금융회사들도 긴장하게 되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일단 정부가 내온 대책을 중심으로 가보자. 일단 1단계는. 가면 거기에 상당히 대해서 많이 어떻게 갈 수 보세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예. 우리 윤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2차 피해 중에 스미싱 한 가지를 지금 일단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2차 피해 없다는 것도 사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죠. 금감원의 스미싱 그 자료입니다. 예. 금감원에서 2차 피해가 금감원의 없다는 거에 스미싱.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그러시죠. 말씀드리려고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 이게 문자 SNS를 통한 악성 코드 증가 추세입니다. 예. 2012년도 29건이
2013년도에 5,206건으로 18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예. 아무튼 추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2014년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부 당국에 막연히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겼다 하는 그 증언에 근거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뭐 안심시키려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안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정말 그런 불법 유출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보 활용을 제한을 해야 되죠.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 정보 활용 제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사고 난 것도 외주 직원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IT 부문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예. 이 부분을 외주화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내부 인력을 전문가로 키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외주화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고 예. 지금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정보를 아주 자유자재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창구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제공 동의서에 다른 자회사한테 제공해도 좋다는 것이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한 거예요. 예. 그걸 은행 창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정보 공유를 자회사 간에 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요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제한을 한다고 네. 하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아예 타 회사로 공유 못하게 공유를 하지 못하게 제공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뭔가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이 필요하다. 징벌적 과징금은 실효성이 없고요. 예.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지금 복제카드 96개, 신용카드 부정사용 2,400건 있냐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정보 유출된 중에는 복제카드도 안 나왔고 아니다. 부정사용도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2차 피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차 피해는 사실 뭐 그 금전적인 직접적인 금전 그게 피해뿐 2차 아니라 피해를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일단은, 예. 뭐 500만 명 정도가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받고 탈회하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여러 가지 그거 다 2차 피해입니다. 그것도 피해다. 네, 그것도 다 피해죠. 예. 제가 말씀드린 정부 대책의 이 허구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부 대책 중에 보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은행 창구에서 제가 이제 지점장 생활을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예. 그때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캠페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왜 받냐? 연계 영업을 하려면 이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상품을 막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거를 1인당 얼마씩 다 해가지고 다른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고객을 다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은행 창구에서 또는 카드사 창구에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직원이 이거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 안 할 수 없게 동의 안 할 만드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3자에게 아예 넘기지 말도록 또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알겠습니다. 박 의원 요번에 있도록 그렇게 뭐 딱 하나 막아놔야지만 제가-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김기준 의원. 네. 예, 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기구들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신용정보 관련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감독 체계를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산업진흥정책과 이 금융감독이 한 금융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동양 사태가 터지고 또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 그때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언제 그랬는 식으로 다 잊혀지고 맙니다. 이거는 그걸 분리시키기 전에는 항상 금융감독 당국이 이 금융회사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지 이런 고민들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분리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진흥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지금 금융위가 내놓은 구상은 금융위 산하의 감독을 둘러 쪼개는 것인데 이게 이래봐야 금융위 산하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것들이 금융감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알겠습니다.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대목도 사실 계속된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또 좀 언급을 주셨고요. 자, 지금 정부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겠다 장담하고 있고 국회도 국정조사부터 또 입법청문회를 거쳐서 다양한 입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대량의 정보 유출이 벌어진 다음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주민등록번호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각종 이 정보 유출 이거 엄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들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정말 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먼저 두 분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입법 좀 제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시민 패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